고객님 이거 차 이상 없고요, 수리비 뭐 10만원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매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그게 사기 같아. 제가 지금 이제 G80 차량 앞에 와 있고, 어디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문제가 있을까요? 때우 있잖아요. 예, 그 오일 좀 샌다고 했던 거. 네. 그 엔진부 오토 텐션을 유효가 있더라고요. 두 부위에 관련돼가지고 차량을 봐드리면 될까요? 또 하나가 앞에 유리창 쪽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실비처를 여름에. 아, 그러면 이제 고객님 일단 카센터 가서 차량 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뭐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이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일단 체크부터 해보자. 가자. 찬영아. 네. 이거 지금 G80이 차가 나간 지 며칠 된 거지? 한 달 넘었을 거예요. 성능 보정 안 된다고 끝났다고 딱 얘기하셨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얘기가 들어온 거야? 네, 애매하긴 하다, 그지? 그렇죠. 이게 차가 막 나가서 예출 안 되는 것들 있잖아. 그런 차량들은 우리 쪽에 책임을 지고서는 수리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참 이게 애매한 게 뭐 한 달 좀 지난 차들, 이런 차들 이제 수리해달라 연락 오면 그게 참 애매해.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 거냐, 한 달은 되고 2달은 안 됩니다 할 거냐, 그러니까 막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수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 그럼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해서 이제 차를 완전히 새 차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도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다 하는 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참 그 기준이라는 게 세우기가 좀 애매해. 그지?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했을 때 하고, 이거는 내가 해주는 범위는 아닌 것 같다, 뭐 기간이 너무 지나, 이런 것들은 내가 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최대한 좋게 얘기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이번에 G80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살짝 부합하시나요? 좀 애매하게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수리를 해줄 것이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판매하는 차가 새 차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책임 100% 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중고차다 보니까, 사실 중고차는 판매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고객님 나가셔서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수리비 든다고 생각하고선 구매하세요, 중고차는, 이렇게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거 차 이상 없고요, 수리비 뭐 10만원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매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그게 사기 같아. 아니, 그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중고차는 내가 아무리 차를 열심히 봐주고 해도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생겨. 근데 안 생기는 차들도 있지. 근데 분명히 생기는 차들도 있잖아. 근데 내가 100%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객님 중고차 사실 거면 그냥 50만원 100만원 정도는 수리비 나올 거다 생각하고 사셔야 마음 편하다. 근데 이게 무조건 뭐 상품화가 다 돼가지고 수리비가 진짜 만원도 안 들어갈 거라고 믿고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괜히 그것 때문에 고객님께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그냥 50만원 100만원 정도 수리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싫다 하시면 중고차 말고 새 차를 사시는 게 맞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서 예전에 차를 내가 다 팔았었거든. 근데 그게 맞아. 그래서 손님들도 그렇구나 하고서는 인지를 하고 사가시고, 수리비가 좀 나왔을 때도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지가 되는 거고, 안 나오면 오히려 기분이 좋고, 수리비 안 나오네 차 잘 산 거 같은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저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런 말 한번 들어놓으면은 수리비 나왔을 때 나오는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내가 중고차 딜러 일을 하지만 나도 내가 중고차를 사거든, 내 차를 바꿀 때. 나도 내 차를 내가 바꿔서 어느 정도 수리비를 생각을 하고 차를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는 속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지.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뒷대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드린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뒷대우, 오일 누유, 외벨트, 오토 텐션은 터짐, 에어컨 공격이 반영되는 시 계속 앞차오로 찬바람이 들어와서 김서림이 발생되어 운행시키지 않아도 와이퍼를 작동하면 김서림을 제거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단 내려봅시다. 저거 G80 차 좀 봐주세요. 이거는 지하잖아. 지하라서 그런 거예요? 앞쪽으로 쏘면 괜찮아. 앞쪽으로 쏘면 괜찮은데 위쪽으로 같이 쏘면 네. 차도 나도 이걸 많이 겪어봐서 이게 좀 애매하다 싶어. 지하 주차장에 가면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건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텐션은 뭐 교환하면 뒷대 오일 누유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한번 두 개 한번 더 봐주세요. 텐션은 달아. 예. 어차피 얘기했던 거고 해드린다고 했던 거니까, 그럼 한번 봐주시고 연락 주세요. 네, 고객님 지금 공업사에 왔고요. 그래서 앞쪽 텐셔너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다 발생하진 않으니까 그건 뭐 저희 쪽에 수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뒤쪽 누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차량을 떠본 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아까 앞유리창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상적인 거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형님이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저보다 더 설명하기 편하니까. 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김서림이.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하 주차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하 말고 지상에다가 세워놓고 운행을 하잖아요. 앞바람을 끼면 안 되잖아요, 여름에. 근데 안 막아주고 손을 대면은 한 10분, 15분 오래 틀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찬 바람이 올라와요. 앞쪽으로 해놓으면. 네, 제가 보니까 28도나 27도 되니까 그때 생기더라고요. 계속 생겨가지고 와이퍼로 저녁에도 계속 그러면서 운행을 했어요, 제가. 일단은 그거는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예. 그 오래 틀어놓으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시동 켜서 바로 안 나고 한 10분, 15분 되면은 그때부터 현상이 계속 나더라고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저희도 동일한 조건에서 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바꿔드릴게요. 네, 고객님. 일단은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앞에 김서림 유리창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좀 심하고 그러던데 외부 온도차가 좀 다르고 하면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손으로 닦아내고 그냥 말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거 김서림 때문에 저 공조기 다 뜯어내서 수리하자니 너무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좀 힘들 것 같고, 최대한 비용이 안 나오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고서는 얘기해봐야지. 나머지 뭐 대우나 텐셔너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당연히 해드리면 되는데, 저게 애매하다. 저 잡기도 힘들어. 네 맞아요. 저 진짜 저건 잡기도 힘들어요. 저 잡기도 힘든 거라서 애매한. 일단 내일 와보면 되겠지. 내일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전화 받아가지고 이제 전화 드리는 건데요. G80 얘기하셨던 부분이 대우 누유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누유를 이제 제가 잡아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앞에 뭐 오토텐셔너 그쪽은 뭐 비용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으니까 거기도에서 같이 갈아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수리가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말씀하셨던 그 앞에 좀 김서린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좀 수리가 힘들 것 같아서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 드렸던 게, 앞에 이제 김서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기네들이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수리를 하겠다고 하면 공조기를 다 뜯어야 된대요. 아예 공조기를 새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수리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수리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도 사실상 힘들다.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원래 앞쪽으로 해도 위로 좀 올라온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고객님 말씀하시는 누유 문제나 오튼 텐셔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운행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해드리긴 하는데, 이게 김서림 나오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사실 저희가 뭐 한 200만 원 가까이 수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서림 방지하는 게 만약에 엔진 쪽 문제라고 해서 엔진 수리하는데 100만 원 나옵니다 하면 저희가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해드려요. 근데 이게 공조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부담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객님께서 중고차를 사가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량을 사가셨을 때 새 차를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 고치셔서 타실 생각은 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뭐 공조기 문제나 다른 성품 관련돼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수리가 내가 하면서 좀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한 거니까요. 제가 여쭤보진 않았어요. 다른 부분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고객님께서 차량을 한번 봐서 누유가 전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쪽 대우에서 누유가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그쪽에 누유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누유 수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너무 습하고 이래서 오히려 좀 더 심할 거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대부분 다 날씨 자체가 좀 그런 거니까 요 습한 거 좀 지나고 나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업사에 왔고요. 뒤쪽 대우랑 오토텐셔너 수리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거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드릴까요? 문자로 주소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차량 탁송으로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럼 마무리 됐으니까 잘 타시고 아마 이상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봤는데 차는 잘 마무리 됐다고 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다 완료됐고, 제네시스 G80 수리도 이제 다 완료가 됐고, 저는 또 다른 차량을 처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빡차.